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ips.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자, 안녕하세요. 나는 개입니다. 플라잉 엔터TV의 날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운명의 9월이 오고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서정진 회장이 올해 9월에는 셀트리온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그 말이 셀트리온 3사의 합병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투자자 유치를 해서 사상 최고가의 돌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합병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후자 쪽인 사상 최고가 돌파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여러 가지 정황과 수치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 가지의 대형 호재들인데요. 셀트리온은 호재가 너무 많지만 최근 바닥에서 30만원까지 올라오면서 제 생각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을 것 같은 굵직한 호재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요. 우선 코로나 진단키트의 실적인데요.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실적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만간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후 판매 실적인데요. 처음에는 원가로 제공한다는 말만 들었는데 지난 8월 20일 국무총리와의 대화라는 방송에서 서정진 회장이 우리나라에만 치료제를 원가에 제공을 하고 외국에서는 다른 제약사보다 싸게 판매를 할 건데 워낙 고가의 치료제다 보니까 이윤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실적의 증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 7월 말에 발표했던 램시마 SC의 조기 승인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엄청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주가를 눌러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공매들한테 크게 복수를 해줄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경구용 인플렉시맘 개발도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합병 이슈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언급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에 반응이 없으면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 한꺼번에 재반영이 되어서 더 크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최근까지 나온 호재들 중에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은요. 나중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 급등의 명분을 위해서 저축을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명분 없이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거래소에서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셀트리온이 9월에 사상 최고가를 낼 것 같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셀트리온의 호재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상태죠. 지금 셀트리온에게 필요한 건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외국인의 수급 상태를 보시면요. 올해 초 이렇게 바닥권에서 현재 약 500만 주 정도까지 꽤 많이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좁혀서 보시면요. 완전 바닥권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예전 최고가 부근에서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량은 대략 1500만 주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약 500만 주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수치는요. 이전에 대세 상승하기 전 이 구간의 수치인 1000만 주보다도 거의 절반 정도의 수치죠. 그 당시보다 지금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펀더멘털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셀트리온의 외국인 수급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는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만 입질을 하더라도 불기둥을 쏴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쯤 들어올지가 관건인데요. 이전 선례를 바탕으로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에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지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10년 동안의 일봉 차트를 좁혀놓은 모양이죠. 아래 거래량 밑에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추이 차트고요. 그 밑에 파란색 선이 개인의 누적 순매수 추이 차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주로 움직여왔죠.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상승을 하고요. 외국인이 팔게 되면 지수는 빠지고요. 여기를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은 마이너스죠. 자, 이 수치는요. 10년 전에 이 시기의 수치와 비슷합니다.
조금 전 셀트리온과 유사한 수급의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의 외국인의 수급 상태는 대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전에 세계 경제 위기 때인 이 시기죠. 이 시기에 외국인 수급이 대바닥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지수는 최저점인 9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은 수급의 바닥을 이렇게 높여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급격하게 매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이렇게 10년 전과 비슷한 수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급에서 더 이상의 큰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요. 외국인의 수급이 바닥일 때가 항상 지수는 바닥이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바닥일 때 지수도 바닥이고요. 여기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바닥일 때 지수는 바닥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이렇게 수급이 대바닥을 찍었을 때는 그 뒤로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죠. 개인의 힘으로 지수는 올해 최저점인 1400포인트에서 거의 1000포인트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바닥인 걸로 봐서는 현재 코스피의 지수도 바닥권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외국인의 수급 상태를 보시면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예전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는 보통 이렇게 두세 달 정도 횡보를 한 후에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바닥을 찍은 후에 옆으로 한 달 반에서 거의 2달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전의 흐름으로 봐서는 늦어도 9월 중순 정도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시총 6위인 셀트리온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공매들은 주가를 올리든 내리든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셀트리온이 올해 9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이건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데자뷰 같은 건데요. 2017년 대세 상승 시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5월이죠. 이때 이전 사상 최고점인 18만 7천 원을 돌파를 하고요. 그 이후로 11개월 동안 상승하면서 2018년 4월 달에 이전 최고점 대비 3배가 오른 60만 원을 찍고 조정에 들어갔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 2020년 5월 달이죠. 정확하게 3년 만에 또다시 이전 사상 최고점인 6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요.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셀트를 보시면요. 2017년 대세 상승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4개월 늦은 2017년 9월 달에 이전 사상 최고가인 11만 3천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쇼커버의 힘으로 단 6개월 만에 이전 최고점 대비 3배인 36만 7천 원을 찍고 조정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 정확하게 3년이 바로 다음 달 9월이죠. 지금은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정황들을 봤을 때 어쩌면 9월에 셀트리온은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 추측이 자칫 행복 회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에 가든 10월에 가든 셀트는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밀리게 되면 셀트리온도 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14만원에서 코로나 이슈로 30만원까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다음 주에 치료제 임상 일상 완료 후에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점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과는 다르게 공매도도 금지가 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6개월 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 단기적 흐름에서 혹시나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호가창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실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나 셀트리온을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겨우시면 소중의 여윳돈으로 다른 종목 단타 매매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셀트리온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공매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니까 남은 주말 푹 쉬셔서 체력 보충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잉 엔터TV의 날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